네, 현재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눈앞에 와 있고요. 양쪽 지수 분위기 보겠습니다. 파란불 마감 앞두고 있는데 그 파란불의 이 강도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정도,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 이렇게 온도차는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0.28% 하락하면서 2402.67포인트로 종가상 밀리기는 하지만 2400일 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위아래로 다소 좀 막힌 듯한 모습 보여주는 하루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밀립니다. 저점 부근에서 장 초반에 언뜻 상승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오늘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1.91% 거의 2% 육박하는 하락으로 770.8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도 봤을 때 오늘은 하락 앞두고 있는 종목이 1,800개 정도 됩니다. 상승 마감 대기하는 종목은 500개 약간 넘는 수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별 모멘텀이 빛나는 종목 총 5개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 9월 5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 이렇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위협적인 모습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한껏 움츠러드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하락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거래 대금이 지금 12조에 못 미치는 모습, 평소 대비로도 약간은 좀 줄어드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사거나 파는 쪽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주변국 증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 0.11% 하락했습니다. 27,619.61엔대 거래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보합권 내의 등락 과정 거의 제자리 걸음 양상을 펼치면서 위아래 모두 다 꽉 막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대비로는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을 좀 볼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차이신 서비스업 PMI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약간은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다소 좀 눌려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자 기준으로 발표된 이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가 55.5였는데요. 이것을 약간은 좀 하회하는 모습. 예상치는 보다는 좋았는데 그래도 전월 대비로 약간은 좀 꺾였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전에 한 20분 전부터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승 탄력이 0.19%로 강하지는 않아도 3,193포인트 선에서의 흐름, 오히려 오후장에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증시는 3,200선 부근을 맴돌면서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천 쪽은 마이너스권, 이 상해와 심천, 희비가 엇갈립니다. 심천 쪽은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콩 증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는 홍콩이 가장 크게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1% 넘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 가운데서도 낙폭이 좀 가장 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정도 마이너스권 흐름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중일도 다르고 중국 증시 내에서도 다르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다고는 하나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로도 원화의 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다소 안타깝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8원 80전 상승하면서 1371원 40전의 거래를 마치며 1370원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국내 양시장은 강달러 압박이 더해지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결국은 상승하지 못하고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로 갈수록 점차 탄력이 둔화되어 갔는데요. 네, 오전 중에 2420선을 돌파하는 상승세도 연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오후 들어서 탄력이 둔화되더니 결국은 2400선을 내주는 모습까지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한 번 더 낙폭에서 조금 더 상승불로 전환하는 시도 보였습니다. 결국은 240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로 마감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도 우위 더했습니다. 개인이 662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이어서 691억 정도 추가 매도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1,340억 순매수했지만 결국은 지수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네, 결국은 의료정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네, 마감까지 2.7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업종 2.3% 정도 내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일성신약이 신약 모멘텀으로 급등하는 모습 연출됐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섹터,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HMM이 장중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오늘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섬유일복 업종도 1% 넘게 하락했고요. 이어서 종이목재업도 1.09% 정도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한 섹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 1.33% 정도로 큰 폭으로 올리면서 마감했는데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철강금속 업계 국내에서 수혜받으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섹터가 1.13% 정도로 강했고요. 이어서 증권업종과 금융업종, 화학업종이 0.73% 정도, 이어서 0.3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종목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7% 정도 하락하면서 57,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0.6% 넘게 내리면서 91,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종목들 가운데 오늘 LG향 종목들만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0.2% 정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48만 3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LG화학도 보시면 1% 가까이 오름세 만들었는데요. 0.98% 정도 올리면서 61만 1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74% 정도 내렸고요. 56만 6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자동차주들 지난 금요일엔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1.78% 정도로 올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20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가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0.25% 정도 강보합불 켜면서 8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바이오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2.74% 정도 내리면서 81만 5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인터넷주인 네이버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이버가 0.85% 정도 올리면서 23만 6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는 소폭 내렸습니다. 0.28% 정도 하락하면서 7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천연가스 공급난 심화에 오늘 관련주들 수혜받았는데요.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발표에 이어서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유럽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영향을 미칠 산업군들의 국내 기업들 수혜받았습니다. 먼저 가스 공급 중단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철강금속 분야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오늘 관련된 철강금속주들 국내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세아베어스틸 지수 8.7% 넘게 올랐습니다. 21,7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관련된 세아홀딩스도 2.26% 정도 올렸습니다. 또 이어서 풍산이 7.8% 넘게 올렸고요. 또 휴스틸과 조일알미늄, 이런 알루미늄 업종들도 강했습니다. 또 이어서 현대제철과 사마알미늄, PJ메탈이 올렸습니다. PJ메탈이 코스닥 쪽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7.13% 정도 상승하면서 4,3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스 도매 가격 급등 소식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도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끝까지 5%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27,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LX 인터내셔널도 3%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45,7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전력 측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발전 가동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석탄주인 GS글로벌까지 1.5% 가까이 올리면서 3,43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다르게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을 조금 더 만들어갔습니다. 연이은 낙폭에 3시쯤 760선까지도 내려갔는데요. 마감 직전 770선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결국 61선까지도 한 번에 내줬지만 77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도세가 점차 커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외국인이 51억 순매도했습니다. 또 기관이 230억 정도 추가로 매도했고요. 반대로 개인만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527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로 마감했는데요. 장 후반부로 가면서 일부 상승불 켜던 종목들도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먼저 게임주 가운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결국 카카오게임즈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2% 정도 내렸고요. 5만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펄어비스는 상승불 켰는데요. 1.85% 정도 올리면서 55,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가장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정도 하락불 켜면서 69,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HLB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4.87% 정도 하락세 연출되면서 46,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도 이어서 1.6% 정도 하락했고요. 알테오젠도 1.63% 정도 내리면서 6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도 모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이 3% 넘게 하락했고요. 102,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LNF 역시 3% 넘는 약세 연출되면서 212,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71% 정도 내려서 10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폭 상승불 켰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끝까지 강보합권 지켜줬습니다. 0.4% 정도 상승불 켰고요. 74,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페이 관련주들 오늘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가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서 애플페이를 iOS 어플 내에 추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8년부터 북미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 테슬라 사용자들의 어플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오늘 오전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 끝까지 오름세 보였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이 3.7% 넘게 올랐습니다. 11,05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소폭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0.8% 정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NFC 유심칩 생산 기업인 이루온까지 상승 탄력 받으면서 4%대 올리고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 확대에 관련주들 주목받았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2030년 약 24조 원 규모로 시장을 확대할 거란 전망에 관련주들 주목받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체내에 직접 주입해서 작용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앱과 게임, 또 가상현실 등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신기술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도 연내 디지털 치료제 1호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라이프 시멘틱스가 오늘 급등세 보였는데요. 세계 최초로 호흡질환용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를 앞두고 최종 임상을 진행 중이란 소식에 오늘 23% 가까이 올렸습니다. 6,1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네오리진도 게임으로 게임 중독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다는 부분 부각되면서 오전에 10% 넘는 급등세 보였지만 음봉 전환하면서 0.3% 정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